부산 남고래 박지호 의원입니다. 우선 장관님 이 동영상 한번 봐보시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게야. 지금 도시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금 대정전 상태로 어디가에 전기가 남아있을 거야. 쓴 만큼 사라지는 게 자연의 이치지. 원자력 발전만 있었어도. 보셨습니까? 네. 장관님. 한수원이 지난 10월에 제작해갖고 극장용 광고로 올해 초까지 128개 극장에서 무려 15만 번이나 상영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4억 원을 썼어요. 근데 장관님 이걸 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보면 원자력만 있으면 블랙시트가 안 오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원자력만 있으면 다 된다 이 말로 비는데요. 이거는 진짜 너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정제는 송전선 연속 고장이나 주파수 이탈과 같은 전력계통 운전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지난 9.15 정전 사고도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 운영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해서 발생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거든요. 영상에서처럼 정말로 원자력 발전만 있으면 블랙아웃이 안 온다 이 말입니까? 아마 이제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요. 그 전기의 소중함과 그 원자력의 그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는 호도입니다. 이거는 요즘은 안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불안한 원전 때문에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의 모든 원전에는 지진 자동 정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고리 1, 2, 3, 4, 5기, 신고리 1, 5기는 6.5, 그리고 이제 신고리 5, 6호기, 4, 5, 6호기는 7.0 이래 갖고 발생하면 자동 정지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리 지역에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10기가 한꺼번에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산자부에 원전 10기가 한꺼번에 개통해서 이탈하면 최악의 상황에 대해 블랙아웃 가능성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봤는데요. 좀 기가 막힌 거는 뭐냐면 요구를 하니까 그제서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답니다. 근데 그 결과도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다시피 원전 10기가 모두 정지되면 저주파수 계정기가 자동으로 작동돼 발전 정지량만큼인 한 100만, 10만, 100만, 이거 뭡니까? 1800메가와트 부하를 차단시키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산자부가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주파수가 58.6으로 떨어지면 전체 수요의 18%를 차단된다는 점입니다. 장관님, 정상적인 주파수 범위가 59.8에서 60.2거든요. 네. 여기 한참 모자라는데도 블랙아웃은 안 온다라고 확신을 하고 아마 한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은 하여간 58로 떨어지면 이거는 복원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짜 블랙아웃 시티가 온다. 이런 이제 양쪽의 논리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관님, 네. 저주파수 계정기가 주파수가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교통운전을 하기 위해 시스템인데 블랙아웃을 복구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은요. 네. 그래서 뭐 장관님께서 구체적인 용어는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최대 전 세계적으로 최고 밀집되어 있는 원전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장관님이 좀 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진짜 이거는요. 한번 오면 너무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거 원안위에서 통과될 때 다 해봤다 이래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사고가 한번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장관님이 한 번 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물론 뭐 공사하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모든 세계적인 이런 문제를 그 연구가들을 불러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전력이 사실로 많이 남아돌아요. 그리고 지금 LNG 발전소는 거짓 가동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부터 우리가 수입하는, 가스공사에 수입하는 그 LNG가 한 300만 톤이 내년부터 남아돌아요. 돈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300만 톤을 국가적인 자원 차원에서도 이거를 발전소를 가동 안 하면 보관할 데도 없고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당장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조차도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더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국가 전체가 난죽에 어찌 보면 한 20년 후에 발전 용량을 너무 많이 지어서 오는 국가적인 큰 낭비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그 두 가지를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전력 적정 설비는 기본적으로 그 최대 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폭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비율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7월 초인데도 보통 이제 제일 부하가 많이 걸릴 때가 8월 첫째 주에서 셋째 주입니다. 예비율이 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기온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최대 전력 소비 측면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거의 증가라든가 변동폭이 크다, 이런 점도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데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제 전력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큰 정책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다수 호기가 동시에 된다 하더라도 전력 수급상 수요랑 이 공급이 같이 맞추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맞추지 않으면 이게 정전이 나거나 이게 사태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맞출 수 있는 자동 부하 차단하는 장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돼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또 현장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